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럽죠. 실제로 대한민국 가정의 빚은 우리 경제 규모의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1억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인데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금액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필요한 만큼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저축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쓸 곳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이번 달엔 친구 결혼식이 있고, 다음 달엔 부모님 생신이 있고, 그 다음엔 회식이 있고, 이렇게 계속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모으고 싶다면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의 의지력에만 기대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도대체 어디로 돈이 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끼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느끼는 부분,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면 거기엔 과감하게 쓰셔야 합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새어나가는 돈들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점심 식사비입니다. 평일 점심은 사실 생존을 위한 끼니잖아요. 업무 중간에 허겁지겁 먹고 다시 일하러 가는 건데 굳이 10,000원이 넘는 메뉴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딱 3번만이라도 좀 더 저렴한 메뉴로 바꿔보세요. 그냥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1년이 모이면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돈이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날 한 번 더 외식할 수 있어요. 어차피 쓸 돈인데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택시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이에요. 늦은 밤이나 정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죠. 한 달에 10번만 참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년에 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도쿄 왕복 항공권 값이 나와요. 10분, 20분 정도 더 걷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만으로 해외여행 한 번을 더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몸이 안 좋거나 짐이 많을 때는 당연히 택시를 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하자고 습관적으로 타는 택시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커피값인데요. 이게 정말 무시 못합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으면 5,000원에서 6,000원은 기본이잖아요. 반면에 저가 커피 브랜드나 편의점 커피는 2,000원 안팎이고요. 하루 3,000원 차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100만 원이면 작은 여행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매일 마시는 커피가 여러분한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커피 맛의 차이를 정말 즐기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셔야죠. 하지만 그냥 카페인이 필요해서 마시는 거라면 좀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요즘은 구독 서비스도 정말 무시 못할 지출 항목이 됐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심지어 운동 앱이나 명상 앱까지 구독하고 계시죠? 문제는 처음엔 열심히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쓰게 되는데도 자동 결제는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만이라도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안 쓰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짜리 구독료 3개만 해지해도 1년에 36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것도 작지 않은 금액이죠. 옷 쇼핑할 때 충동 구매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들어갔다가 세일한다고 후다닥 지르고 나중에 택배 받아보면 별로인 경우 많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72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바로 구매하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3일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3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게 생각나고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사는 거죠. 이 방법만 써도 충동 구매의 80%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일만 지나면 별로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인 구매 욕구였던 거예요.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배달 앱 켜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일주일에 3번 정도 배달시켜 먹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중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직접 요리를 하거나 포장해 오는 걸로 바꿔보세요. 배달비랑 서비스 수수료만 빠져도 1년이면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요리하는 게 정말 싫고 시간도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끔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새는 돈들을 막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 원이 있으면 삶의 선택권이 확실히 달라져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정말 힘들고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다니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최소한 몇 개월간은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죠. 또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있어요.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왔는데 목돈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청년 도약 계좌라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훨씬 유리해요. 구체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볼까요? 월급에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청년 도약 계좌에 70만 원, 일반 적금에 2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90만 원을 저축하는 거죠.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이 조금씩 오를 테니까 저축액도 함께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7년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큰 고정 지출이 뭐냐면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나 전세금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정말 만만치 않죠. 이상적으로는 소득의 20에서 25% 정도만 주거비로 쓰는 게 좋습니다. 300만 원 버는 분이라면 7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이 금액으로 집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낀 주거비만큼은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쓰다 보면 결국 독립할 때 목돈이 하나도 없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통신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요즘 스마트폰 요금제가 월 7만 원, 8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데이터나 통화 품질은 거의 비슷한데 월 2만 원대로 해결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바꾸면 그 금액은 더 커지고요. 물론 번호 이동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게다가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주차비, 정비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유지비가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나가요. 1년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죠. 이 돈이면 가끔 필요할 때 택시 타고 렌터카 빌려도 훨씬 남습니다. 물론 출퇴근이나 업무상 꼭 차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갖고 싶어서 산 거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해요.
이제 좀 더 먼 미래, 노후 얘기를 해볼까요? 나이 들어서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해결돼야 합니다.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오늘은 이 중에서 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쯤 되면 완전히 은퇴해서 놀고만 싶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60세에 은퇴하면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쓸 돈을 과연 다 모으셨나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개념이 점진적 은퇴입니다. 60세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 5일 일하던 걸 주 3일로 줄이는 거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엄청나게 늦출 수 있어요. 게다가 일을 계속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쉬면 오히려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예상해서 보여줍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것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시작하면 매달 납입해야 할 금액이 너무 커져서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재미없고 팍팍해지죠. 반대로 너무 쓰기만 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계부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들이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걸 보면서 아, 이번 달은 택시를 너무 많이 탔네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달 지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돈 아끼지 말고 쓰겠다. 대신 혼자 먹는 점심은 최대한 절약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본인한테 진짜 의미 있는 곳에만 돈을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입을 늘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출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투잡을 뛰거나 부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업에서 승진해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요즘은 엔잡러라고 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번역이나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할 금액이에요. 그런데 투잡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말 알바 때문에 월요일에 회사 가서 졸고 업무 집중 못하면 결국 본업에서 잘리거나 승진해서 밀릴 수 있습니다. 본업이 가장 중요하고 투잡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재테크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자가 단기 투자로 돈 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안전한 상품 위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적금, 국채 이런 것들이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은 보장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때 조금씩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시도해보는 거죠.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을 투자에 넣으면 안 돼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절하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급하게 필요한 돈을 넣었다가는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특히 신용카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드는 정말 편리한 도구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요.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도 없이 긁다가 나중에 청구서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는 반드시 한 달에 전액 결제할 수 있는 만큼만 쓰셔야 해요. 할부나 리볼빙은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절대 쓰지 마세요. 이자율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점수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대출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신용점수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카드값 연체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여러 카드사 골고루 쓰면 됩니다. 특히 통신비나 공과금을 자동 이체해 놓으면 연체할 일도 없고 신용점수도 올라가니까 일석이조죠. 보험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입해 주신 보험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본인한테 맞는 보장인지 확인해 보세요. 중복 보장이 많거나 불필요한 특약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보험 설계사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귀찮으시다면 독립보험 컨설턴트한테 상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의외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요.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용돈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한테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 형편에 맞춰서 드리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드렸다가 본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나중에 부모님한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결혼 자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예식, 신혼집, 혼수, 예물까지 합치면 억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결혼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면 대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혼 초부터 빚 갚느라 힘들어요.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3년 전부터는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아낀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죠. 지금 30대인 분이 작은 절약 습관을 들이면 40대 중반쯤엔 1억 원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전세를 얻거나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지내면 40대가 돼도 여전히 월세살이에 저축 하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결국 안 하게 돼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가계부 앱 깔아서 이번 달 지출 확인해 보기, 안 쓰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알아보기, 뭐든 좋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90만 원 저축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은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밖에 못했다? 괜찮습니다. 아예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본인만 안 가면 소외감 느낄 수 있어요. 다들 새 차 뽑는데 본인만 지하철 타면 초라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5년,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약하는 게 나중엔 여러분한테 훨씬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삶이 재미없어져요.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단순히 1억 원 모으기가 아니라 1억 원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 1억 원을 모아서 사업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절약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절약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